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주식의 발견, 제가 이제 오늘 반도체 팹리스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팹리스를 왜 주목해야 되는가 좀 방송 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종목들에 대한 이런 투자 관점들이나 우리가 팹리스 시장을 현재 또 추가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이유들, 추가적으로 이렇게 라이브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뵀는데, 아시다시피 반도체 최근에 여러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죠? 뭐 오라클 악재부터 시작해서 뭐 다시 또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면서 이런 우려는 또 완화되고, 하지만 뭐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 여러 가지 일정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AI 관련해서 계속 오락가락한 시장,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는 상황이 맞는가 이렇게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AI 모멘텀은 내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기업들, 반도체, 특히 반도체 기업들은 이런 AI 수요로 인해서 실적이 내년 실적 전망치도 다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이런 데이터 센터, 오라클 데이터 센터 지연 우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뭐 자본 지출 우려도 있겠지만 결국 전력 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력을 덜 잡아먹고 좀 더 효율적인 반도체가 새로운 반도체를 개발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앞으로 내년 시장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오늘 반도체 팹리스 관련해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계속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반도체 팹리스 관련해서 오늘 또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AI 고속도로를 본격 가동을 한다. GPU를 이제 엔비디아 GPU를 우리가 받기로 했죠. 받기로 해서 1만 장부터 내년 2월부터 이제 배분을 시작할 텐데, 뭐 이런 뭐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내년 2월부터 이런 스타트업과 연구 현장에 본격 투입을 한다. 그래서 이런 GPU를 토대로 데이터들을 쌓고, 또 이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한다? 이제 새로운 NPU를 개발한다는 거죠. 보시면은 이제 GPU의 높은 전력 소모, 운영 비용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AI 추론에 특화된 국산 신경망 처리 장치 NPU 육성에 나설 것이다. 결국 GPU를 통해서 일단은 AI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 엔비디아 GPU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GPU만 계속 가져가느냐, 전력도 소모도 큰데 그러지 않기 위해선 공급망 차원에서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런 모델들, 챗 GPT 같은 이런 모델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깝게 사용할 수 있는 데에서 그때마다 다 GPU로만 돌아가면 전력이 정말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특화된, 구글이 하려는 게 그거거든요. 구글이 이제 챗GPT와 뭐 영상 AI를 통한 이런 영상이나 이런 이미지 처리, 이런 부분들은 GPU를 할 필요 없이 전력을 조금 잡아먹고 좀 더 효율적인 새로운 이런 모델들을 개발하는데 이제 구글이 좀 앞서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엔비디아 GPU를 활용해서 새로운 AI 추론에 특화된 국산 K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정책적인 수요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결국 팹리스 기업들이 주문형 반도체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에 맞게 맞춤형 칩 개발이 더 가속화되고 이에 맞게 발전해 간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이제 전력 소모와 운영 비용이 낮아지면은 자연스럽게 AI 수익성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의 시장에서 우리가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고, 따라서 현재 반도체 팹리스 어떻게 보면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시장 규모가 작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AI를 실생활에 더 폭넓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메달 기업으로 자란 테크놀로지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소개를 드리면서. 그래서 일단 캐시카우는
XGS 폰 칩입니다.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가 이제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AI 칩 영역까지 확장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AI를 통해서 AI를 많이 사용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론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광통신 이런 XGS 폰 칩을 활용해서 좀 더 원활하게 데이터가 빠른 속도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칩을 이제 캐시카우로 가지고 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유로모픽 칩을 이제 개발 중인 부분이 국제과제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팹리스 이런 개발에 있어서 정치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ARM 대비해서 뭐 로열티 부담이 적은 RISC-V를 활용해서 뭐 웨어러블, 보안 카메라 이런 여러 디바이스들에 사용될 수 있는 저전력 디바이스용 칩을 이제 개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시면 되는데,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보통 이제 반도체를 설계할 때 보통 기준이 좀 ARM 기준,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RM도 플랫폼이고 이제 RISC-V 역시도 반도체 설계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반도체 설계를 할 때 ARM을 사용하면 ARM에서 이제 사용한 만큼 거기에서 이제 칩 설계가 완료가 되면 로열티를 줘야 되는데, RISC-V를 활용하면은 이런 로열티 부담 없이 좀 오픈 소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픈 소스. 다 같이 이렇게 개발에 참여해서 설계할 수 있는 적은 비용으로 설계할 수 있게 이런 플랫폼들을 같이 활용해서 제공해 주는 게 자람 테크놀로지가 하는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래 기존의 이런 시스템 반도체, 통신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 레퍼런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런 플랫폼들을 확장시키면서 AI 프로세스나 새로운 유로모픽 칩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이런 정책적인 수혜 기대감이 유입됨에 따라서 내년 시장에서 원래 갖고 있던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동메달로 설명드렸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차트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자람 테크놀로지 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부각되는 구간에서 팹리스들도 실적 없이 급등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시기가 있었어요. 23년도부터 24년도 상반기까지는 팹리스 기업들의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시기였어요. 새로운 AI 칩을 개발한다라는 기대감이 나중에 들어서야 아직 아니구나 하면서 차익 매물이 크게 나왔고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죠. 대략적으로 최저점 기준으로 2만원대에서 13만원까지 이런 수직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현실적인 부분들을 깨닫게 되면서 차익물이 나왔다가 현재는 대략 이 구간에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조정과 맞물려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제적인 관점으로 팹리스 시장이 앞으로 다시 한번 이런 기대감이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 결국에는 정황상 우리가 AI를 활용하는 데서 결국 저전력과 효율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더 발전이 되고, 이제는 이제 엔비디아의 지배력은 여전하지만 여기에서 좀 더 특화된, 분화될 수 있는 다수의 칩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결국 XGS 폰 칩을 개발하고 있는 이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실적 기대감과 성장 모멘텀 동시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저가 매수 유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이평선입니다. 이평선. 그래서 이평선 다시 한번 이평선 돌파를 시도했다가 다시 현재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린 지금 이 구간을 보시면은 이제 이평선 위를 모두 돌파하면서 추세적으로 좋지만 결국에는 이런 기대감이 후퇴되면은 다시 회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평선과 캔들이 멀면 또 멀어질수록 다시 조정이 나오면서 이평선으로 회귀하는 이동편선을 회귀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다시 이제 하락이 급락이 또 과해져서 이평선은 위에 있고 캔들이 아래에 있죠. 결국 다시 과했구나 생각해서
회귀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보다 안정적이고 수익을 추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평선 구간에서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 스토리나 시나리오를 파악하고 접근해 가야지 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투자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팹리스 역시도 현재 다시 한번 개화를 준비하는 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자람 테크놀로지 동매들로 소개해 드렸다. 그래서 리포트 자세한 내용도 나와 있으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던 은메달 기업은 이제 칩셋 미디어였죠. 칩셋 미디어. 칩셋 미디어도 비슷한 팹리스 이제 사업을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특히 이제 영상 처리 IP, 이제 AI가 영상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AI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더 아직까진 이 영상이 보시면 유튜브에 AI 영상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AI가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영상들이 많이 보이죠. 근데 이제는 AI가 영상을 제작하는데도 이게 실제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상 특화 NPU-IP에 대한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런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칩을 직접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런 기업들은 자람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설계. 그래서 이 설계된 부분들로 칩을 맡겨서 파운드리에서 찍어내면은 그 칩을 사용하면은 사용하는 기업들이 칩셋 미디어에 이런 설계 바탕으로 만들어낸 칩은 칩셋 미디어에 로열티를 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장점은 이런 뭐 디램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반도체 실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변동성이 크잖아요. 갑자기 디램 가격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수요가 뭐 갑자기 둔화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칩셋 미디어의 업황상 측면에서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에는 이런 생산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마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결국 설계한 칩이 계속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고 마진은 높은 이런 사업 모델을 갖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도 채택이 되면 될수록 장기 캐시 플로우가 형성이 되는 게 칩셋 미디어다.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텔레비전이나 TV나 셋톱박스, 모바일,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부분들 글로벌 고객사에 이전부터도 이런 칩셋 미디어의 칩이 공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레퍼런스를 갖고 있다는 게 이제 이런 부분에 이런 디바이스에 칩셋 미디어가 설계한 칩이 10억 개 이상 침투를 하면서 시장에 침투하면서 이런 IP들을 바탕으로 기술력들을 바탕으로 이제 구글 IP에도 지금 현재 수주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구글 TPU의 칩셋 미디어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만약에 구글이 만들면 많은 기업들이 이제 구글 TPU 칩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칩셋 미디어가 들어간다면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같이 받는 구조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이런 레퍼런스를 토대로 해서 이런 기대감이 현재 최근에 유입되었다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는 이제 차세대 NPU 칩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웨이브 N 버전 2를 공개를 했는데, 역시나 이런 전력 소비를 잡고 비용도 절감하는 이런 온디바이스 AI용 칩을 공개를 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앞으로 이런 TV나 셋톱박스나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자율주행 쪽으로 NPU 이제 칩셋 미디어가 설계한 칩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로열티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칩셋 미디어도 한번 차트 흐름 살펴보자면은, 최근에 이제 구글 수주 기대감에 급등세를 한번 나왔었어요. 두 차례 정도 12월 2일날 한번 이렇게 어느 지점에서 낙폭 과대 구간에서 이평선보다 캔들의 아래 내려가 있죠. 그래서 과한 조정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이슈가 나오면서 이평선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한번 추가 반등이 나오는, 급등이 나오는. 중장기적인 일봉상 흐름을 보면은 솔직히 많이 올랐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칩셋 미디어가 좋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아까 자람 테크놀로지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때 시장이 전반적으로 펠미스 기업들이 좋았던 부분이었는데 역시나 현실적인 부분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기대감이 컸구나. 주가에 기대감이 선반영이 많이 됐구나. 이런 인식들이 생겨나면서 매물추세가 이어졌고 현재는 이 구간, 안정적인 구간을 형성해 가면서 하방 경제성 확보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역시도 이런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등이 가파르게 나온 만큼 차익 매물이 나오지만 현재 이평선이 수렴을 해 가면서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죠.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동반해서 10세 미디어도 혹시나 이런 구글 수주 관련 이슈라든지 혹은 펠미스 관련 정책들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나 내년까지 계속 펠미스 관련 기업들은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취쌤 미디어를 은메달로 이런 기대감이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 설명드렸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AD 테크놀로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는 새로 이제 오신 이번 주식의 발견 보시고 새로 오신 시청자분들은 금메달 AD 테크놀로지 어떤 기업이지 하고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기존에 제 이제 카카오톡 채널에 입장해 계신 분들은 낯익은 기업이죠, 그죠? AD 테크놀로지는 실제로 이제 제가 공략을 해서 수익실을 하면서 방에 계신 분들께도 AD 테크놀로지는 계속 좀 유심히 잘 지켜보셔라 여러 번 강조드렸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반도체 역시나 AD 테크놀로지도 뭐 칩셋 미디어도 다 같이 반도체 이런 우려들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과거부터 계속 좋았었고 AD 테크놀로지에만의 그런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금메달로 꼽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이제 AD 테크놀로지의 가장 큰 모멘텀은 국내 1위 디자인 하우스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파운드의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서 AI 관련 기기들, 이런 자동차라든지 여러 산업용 다양한 분야의 이제 칩을 설계를 해서 삼성에 맡기고 삼성이 그 칩을 만들고 이제 제공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2나노미터 포함한 이런 첨단 공정 기반에서의 이런 AI, HPC 자동차용 주문형 반도체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한 이력이 있었고 때문에 그런 이력들을 바탕으로 국내 최대급 디자인 하우스로의 이런 입지를 확보한 기업이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보다 실적이 더 괜찮습니다. 실적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도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 이런 기술 분쟁은 전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구형 칩 줄게, 중국은 필요 없어, 우리가 개발할 거야. 이런 싸움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급망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부분에서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우리나라 삼성 파운드를 활용하는 글로벌 고객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반사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번 중국과 일본 분쟁도 마찬가지겠죠. 일본에서 생산할 수 있는 일본한테 이제 독점적으로 포토레지스트를 이제 일본이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 중일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거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포토레지스트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게 됐는데 이런 흐름들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라별, 국가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AD 테크놀로지가 이제 펠미스 시장이 개화를 다시 하면서 AI용 칩 개발에 적극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여러 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또 주문형 반도체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위치에 충분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 파운드리 최대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AD 테크놀로지가 내년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단순 회로 설계를 넘어서 여러 가지 원스톱 솔루션 이제 우리가 너네가 원하는 거 뭔지 알겠어? 알아서 우리가 다 맞춰서 제공해 줄게.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현재 바꿔가고 있습니다. 더 높아지고 있다. 중요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 추론력, 새로운 칩에 대한 이런 수혜들로 AD 테크놀로지가 부과될 수 있는 부분들 방송과 리포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다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AD 테크놀로지 차트를 좀 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AD 테크놀로지가 이 구간에서 펠미스 다 같이 좋았던 시기에 역시나 좋았다가 실적을 확인하고 이 시장이 아직 펠미스 쪽은 아니구나, 아직은 아니구나, 이런 현실을 깨닫고 매물이 출회가 되죠. 좀 닮아있는 게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로봇 섹터가 굉장히 좋잖아요. 좋았는데 로봇 역시도 실질적으로 매출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출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어때요? 로봇주들이 실적 시즌에 약하고 조종이 강하게 나오고, 실적 시즌이 끝나면 로봇 성장 모멘텀 여전히 전망은 좋기 때문에 하면서 반등이 또 강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흐름들처럼 과거의 펠미스가 그랬습니다. 펠미스가 결국 AI 계속 하려면 이런 새로운 칩들 많이 개발되고 더 좋아지겠네? 그런 기대감 때문에 펠미스 기업들이 다 같이 좋았다가 그리고 실적을 확인하고 아직은 새로운 칩 개발이 더디구나, 이런 현실을 깨닫고 낙폭 확대하는 흐름. 그러다가 다시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주는 펠미스 기업 중에 하나가 AD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낙폭은 크게 나왔지만 좀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평선 위에서 서서히 우상향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최근 급등세를 보였다가 이런 구간에서 한번 수익 실현을 했었는데 다시 회귀한 상황입니다. 급등을 모두 토해내는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구간에서 유심히 봤었는데, 아마 이제 새롭게 이제 AD 테크놀로지를 지금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업황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는 24,000에서 25,000원 사이 이 구간에서 조금 더 다시 한번 눌림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 한번 더 좋은 기회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테크놀로지는 3분기 실적도 좋았고 이전 실적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은 내년 4분기 AI 펠미스 관련해서 정책적인 이런 움직임들, 기업들이 새로운 칩을 개발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AD 테크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 실적 개선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D 테크놀로지도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린 펠미스 기업들이 뭐 당장 내일 급등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업황과 함께 현재는 아직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AI 관련주들의 이런 우려가 완화가 되면은 더 좋아질 부분은 뭐가 있지 생각하면서 펠미스 기업 쪽으로 조금씩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오늘 공유드린 리포트라든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적으로 참고를 하셔서 한번 앞으로의 흐름과 좀 더 자세하게 이전 실적은 어땠는지, 과거에 어떤 이슈 때문에 그만큼 과거에 급등이 이만큼 나왔었잖아요. 어떤 이슈 때문에 그렇게 급등이 나왔었는지 한번 공부하시고 참고해 보시면서 흐름을 살펴가시면 투자 판단에 현명하게 또 판단하실 수 있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제가 이제 추후에 이 기업들 흐름이나 반도체 관련한 펠미스 관련한 이런 흐름들 계속해서 방에서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